옆에 있는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메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투자 조언을 구하고 있으세요. 저는 이 메일을 받게 되면 원칙이 이렇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즉시 답을 드린다. 바쁘지 않다라면, 바쁘다고 하게 되면 뭐 좀 뒤늦게는 보내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웬만하면은 받는 즉시,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로 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죠.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염두를 하고자 하니 이 투자금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자기는 이런 자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월세에 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소형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방향성이 맞는지 측면이죠. 저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자, 방향성은 맞습니다. 소형 아파트 여러 번 추천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근거를 통한 여러분들께 소형 아파트의 장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늘어나는 가구가 1인 가구고요. 2030년까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구가 추가로 생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00만 가구인데요. 이제 30년까지 900만 가구가 더 추가가 필요로 해요. 900만 가구 이상이요. 그런 걸로 본다고 하더라도 1.3배, 1.5배 정도가 더 늘어나는 가구 수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금까지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중대형에 집중을 했습니다. 소형 아파트 거의 없었죠. 거의 없는 것만큼 경쟁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 그 중대형에 지금 집중을 한 그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해당되는 1인 가구가 그만큼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물량은 작은데 수요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 가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시공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타 평형에 비해서 1인 가구 증가를 하는 것만큼 가격이 오를 거예요. 이제 적정, 시공사에도 생각하는 적정 이익이 나는 그런 가격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대쯤에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중대형에 집중을 했던 그 분양 물량이 소형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래전부터 소형 아파트는 안 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부터 짓는다라는 그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에 해당되는 갭만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재비도 상승을 했고요. 인건비도 상승을 했고 땅값도 상승을 했어요. 그 예전에 지어졌던 가격만큼 지어질 수가 없다는 고가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도 또 올라갔던 게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기 때문에 주변 물량의 그 분양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앞서도 보셨듯이 1인 가구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 것만큼에 해당되는 그 수요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를 소화해내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고려를 해야 될 게 있겠죠. 자, 그것은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해당되는 가치보다 비싸게 사게 되면 손해예요. 좋은 물건을 사더라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글로벌 가치, 브랜드 가치로 6번째라는 오늘 뉴스를 봤었는데요. 6번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인정받는 정도로 고가치,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100만 원짜리 원가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200에 산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거죠. 100만 원만큼 샀던 비용만큼 손해를 본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을 산다라는 것까지는 맞지만 아무리 좋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비싸게 사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아무리 소형을 추천을 해서 그냥 무턱대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투자 수익으로 만들기까지는 이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싸게 사면 살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정확하게 투자 목적과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손해를 보기 위한 투자 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실 투자는 가격이 중요를 하는데 가격이라는 그 부분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가 좌우를 하죠. 투자 심리에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일치되는 그 지점이 가격이라는 걸로 맞아떨어져요. 심리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낮아졌을 때, 가치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라고 평가가 됐을 때, 떨어졌을 때죠. 그럴 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는 시점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올라가는 가격에 의해서 나도 투자하고 싶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올랐네. 투자하면 나도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염두를 해 두시는데요. 그렇게 올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조정기간이 있겠죠. 그 조정기간 동안에 그 스트레스를 감내를 하셔야 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려갔었을 때 산다라고 하게 되면 내려가는 순간 샀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염두를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역발상 투자 매번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려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전세자가 안 나가면 어떡하겠나?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정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떡하겠나?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의 아파트를 사시라.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검토를 해보죠. 사실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A라는 그 지점과 B라는 그 위치가 가격적인 측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겠죠. 살기가 좋은, 저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만약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쪽의 급매를 노리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기하게도 가격이 비슷한데도 위치가 살기가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살기가 좋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이 많겠지만 살기가 좋은 단지를 위주로 해서 저평가된 그런 부분을 노리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같은 가격이라면 급매에 해당되는 로얄층을 노리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로얄층 같은 경우가 좀 그러니까 이 상승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 상승했을 때는 그 갭은 더 벌어집니다. 로얄층과 로얄층이 아닌 층에 있어서는 가격 차이가 더 커지죠. 그런데 이 하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로얄층이 기존층과 비슷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로얄층에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에 일반층에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로얄층,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원한다라는 로얄적인 그 혜택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는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거나 아니면 채광이 잘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얄층부터 선호를 한다는 거. 급매의 로얄층을 고려를 하시라. 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생활적인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주변적인 수급적인 상황을 보시고 물량이 계속 쌓여간다.
라고 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내놔야 되고, 그리고 딜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다 그러면 제가 수리를 해줄 테니 이쪽 가격, 수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서 딜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뭐 본인 스스로가 이런 어플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다음 카페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직접 찾아다닌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활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 내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딜적인 측면들을 활용하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정말 안 나갈 것 같고 빠르게 구했으면 한다. 정말 필사적으로 정말 지금 안 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 날짜가 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한 1.5배 정도 더 드릴 테니까 1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좀 빠르게 찾아달라. 그럼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찾아준다라는 그 측면이 굉장히 전세자를 구하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자가 건설업을 한다니까 야유도 많이 받았어요. 저 여자가 뭘 할 줄 아냐. 사실 저 건설을 몰랐습니다. 그냥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막상 저한테 다치니까 참 너무 많이 힘들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흘린 눈물은. 자, 이것으로 백문백답 전세 갭 투자 플러스 소형 아파트에 대한 백문백답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